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와, 정말 눈이 번쩍 뜨는데요. 전자담배 만들던 CAII 인더스트리즈. 이 회사가 갑자기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BNB 중심의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500% 넘게 올랐다니. 장중엔 뭐 800%까지 갔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부터 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CAII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 시장은 왜 이렇게 열광했나?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인지.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뭐 단순한 사업 전환 선언? 이렇게 보기엔 그 규모나 방향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기존 사업하고는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암호화폐 분야, 그것도 비트코인도 아니고 BNB를 딱 특정해서요. 세계 최대 BNB 트레저리 보유 상장사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세계 최대 BNB 보유. 야심차네요. 그렇죠. 이 야심찬 계획의 자금 조달 방식부터 시작해서 시장 반응,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 파이프 방식이라고 하죠. 3호 투자 방식. 이걸로 최대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모아서 BNB 매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이프 방식. 목표는 기관 투자자들이 BNB에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신임 CEO 데이비드 남다르라는 분은 전통 투자자에게 공식적이고 투명한 구조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여기서 파이프는 이제 비상장 주식을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한테 비공개로 파는 그런 방식이죠. 아, 네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이에요. 정말 즉각적이었죠. 금요일에 8.88달러던 주가가 월요일 장중에는 82.88달러까지 치솟고 결국 57.59달러로 마감했으니 하루 만에 거의 550% 가까이 폭등한 거죠. 550%요? 네. 그리고 스톡 트위치 같은 그 투자자들 쓰는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네네, 알죠. 거기서는 언급량이 12,000%나 늘었다고 하고요. 분위기는 뭐 극히 강세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밈 주식 열풍 보는 것 같았어요. 딱 듣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례 생각나네요. 비트코인 대량 매입해서 성공했던? 그걸 BNB로 좀 따라하려는 그림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근데 BNB는 비트코인이랑은 성격이나 생태계가 꽤 다르지 않나요? 이게 정말 비교 가능한 전략일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표면적으로는 딱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러링 전략,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게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좀 신뢰도를 높이려고 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펄스라고 미국의 거대 연기금이잖아요. 네, 캘퍼스. 거기 전 CIO였던 러셀 리드라는 사람을 투자 총괄로 영입했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뭔가 좀 단순 밈 주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 거죠. 아, 그런 움직임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우리 가족 간과할 수 없는 큰 위험들이 따라 붙습니다. 첫째는 CA가 암호화폐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렇게 급선해야 하는데 성공할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렇죠. 전자담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네, 둘째는 BNB하고 바이낸스 생태계 자체의 규제 불확실성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내 리스크가 여전히 커요. 셋째는 그 파이피랑 같이 워런트가 발행됐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있고요. 아, 워런트 물량 부담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규제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그 바이낸스 US처럼 미국 법인이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CA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바이낸스 전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전이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당장 CA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핵심 자산이 될 BNB의 가치나 유동성은 바이낸스 전체 생태계 그리고 규제 환경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BNB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 관련 리스크는 CA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아직 뭐 실제로 BNB 매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12억 5천만 달러 이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이 진짜 성공할지, 또 규제 당국은 어떤 입장을 모일지 다 불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야심찬 계획,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반응,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나 위험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단기 급등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CEA의 시도는 뭐랄까 암호화폐하고 전통금융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 중 하나로 기록될 수는 있겠죠. 기관 투자자한테 BNB 접근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발상 자체는 흥미롭긴 한데요. 동시에 이게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는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핵심은 결국 이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겠죠. 명확한 수익 모델이라든지 위험 관리 방안, 그리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 이런 거 없이는 그냥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분께서 어떤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보실 때 그 표면적인 열기나 단기 주가 움직임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얼마나 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CA처럼 전통 기업들이 이런 파격적인 암호화폐 전략을 계속 들고 나올지, 만약 그렇다면 성공의 핵심 조건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아닌 BNB 같은 특정 알트코인을 선택한 전략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